디오고 조타라는 예명으로 세상에 알려진 디오고 조제 테이셰이라 다 실바는 1996년 12월 4일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태어나 당대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입니다. 타고난 재능, 폭발적인 스피드, 날카로운 마무리 능력으로 울버햄프턴 원더러스, 리버풀, 그리고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하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짧은 인생은 경기장에서의 영광뿐 아니라 눈물, 혹독한 시련, 그리고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비극적인 결말로 점철되었습니다. 오랜 연인 루테 카르도주와 결혼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조타와 동생 앙드레 실바는 2025년 7월 3일 스페인 세르나딜라에서 끔찍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조타의 인생은 그를 형성한 열정, 사랑, 그리고 깊은 슬픔의 여정이었습니다. 디오고 조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이자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는 선수 생활 초기에 겪었던 거부감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작은 체구로 태어난 조타는 어린 시절 FC 포르투나 스포르팅 리스본 같은 포르투갈의 명문 클럽들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스카우트들은 그의 작은 키를 보고 고개를 저으며 최고 수준에서 경쟁할 체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적인 용어로 포장된 이러한 거절들은 조타의 마음속을 칼날처럼 꿰뚫었습니다. 그는 실패한 입단 테스트에서 집으로 돌아와 낡은 축구화를 신고 방구석에 앉아 프로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자신의 꿈이 헛된 꿈이었을까 생각하곤 했습니다. 가족들이 잠든 밤, 조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실패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릴 만큼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거절뿐만 아니라 조타가 스스로에게 가한 압박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포르투 출신의 중산층 가정인 그의 가족이 축구에 대한 그의 열정과 동생 앙드레의 열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인 조아킴과 이사벨은 그에게 새 축구화를 사주고 유소년 토너먼트 참가비를 대주고 그가 축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조타는 가족에게 빚졌다고 느꼈고 실패할 때마다 가족을 실망시킨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유소년 토너먼트에서 탈락한 후 조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슬프게 해서 미안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거절당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갚을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더 큰 슬픔은 운명적인 사고로 조타와 함께 세상을 떠난 동생 앙드레 실바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페나피엘의 유망한 젊은 선수 앙드레는 조타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두 형제는 포르투의 먼지 자욱한 거리에서 함께 축구를 하며 언젠가 국가대표팀에서 함께 뛰는 꿈을 꾸었습니다. 앙드레는 파수스 드 페헤이라에서 힘겨웠던 시절부터 리버풀에서 빛나는 시절까지 조타의 가장 큰 응원단이었습니다. 조타는 앙드레의 미소가 가장 큰 동기부여의 원천이며 그가 넣은 모든 골은 형에게 바쳤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고로 두 형제가 모두 세상을 떠났을 때 조타는 앙드레에게 작별 인사를 하거나 항상 곁에 있어준 것에 감사를 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비록 조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지만 그 고통은 분명 조타의 마지막 순간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두 형제의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깊은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디오고 조타의 선수 생활은 어린 소년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축구 스타로 성장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9살에 포르투의 지역 클럽인 곤도마르에서 축구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뛰어난 기술과 타고난 스피드에도 불구하고 조타는 작은 체구 때문에 선배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그는 파수스지 페헤이라 유소년 아카데미에 입단하여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10월 포르투갈 리그 1부 리그에서 아틀레티코지 헤겐구스를 상대로 4대 0으로 승리하며 1군 데뷔전을 치른 조타는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아카데미카지 코임브라를 상대로 2골을 넣으며 파수스지 페헤이라, 역사상 프리메이라리가 최연소 득점자가 되었습니다. 파수스드 페헤이라에서의 성공은 조텍의 2016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의 이적을 가능하게 했지만 바로 그곳에서 그는 커리어 사상 가장 큰 좌절 중 하나를 겪었습니다.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조타는 꾸준히 출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FC 포르투와 울버햄튼 원더러스로 임대되었습니다. 울버햄튼에서의 시간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조타는 131경기에서 44골을 터뜨리며 팀의 프리미어 리그 승격을 이끌었고 잉글랜드에서 가장 두려운 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인상적인 활약은 리버풀의 관심을 끌었고 2020년 401만 파운드의 그를 영입했습니다. 리버풀에서 조타는 182경기에서 65골을 기록하며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했고 2024년 25 시즌 프리미어 리그, 2021년 22 시즌 FA컵, 그리고 2번의 리그컵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날카로운 골 결정력으로 팬들은 그에게 슬로터 조타라는 애칭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조타의 선수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부상은 그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2022년 23 시즌에는 종아리 부상으로 거의 3개월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포르투갈 대표팀의 2022 월드컵 출전에도 실패했습니다. 조타는 그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였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호텔방에 앉아 TV로 동료들의 경기를 지켜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밤을 새워 옛 플레이를 다시 보면서 과연 내 몸이 계속 뛰기에 충분한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흘러내리는 소리 없는 눈물은 경기장 복귀를 향한 그의 끊임없는 노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또 다른 시련은 조타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유망한 젊은 재능으로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친선 경기에만 출전했고 곧바로 임대로 방출되었습니다. 이 일로 조타는 빅클럽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한 번은 경기에서 패배한 후 벤치에 앉아 동료들의 축하를 지켜보며 자신이 그곳에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들이 그의 강철 같은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고 그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싸우는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조타를 울게 만든 노력은 부상이나 실패뿐 아니라 팬과 가족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리버풀에 합류했을 때 그는 모하메드 살라나 사디오 마네 같은 스타들과 비교당했습니다. 득점 기회를 놓친 경기도 있었고 소셜미디어는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타는 그런 댓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는 훈련이 끝난 후 훈련장에 남아 수백 번의 슛을 날리며 기량을 갈고 닦았습니다. 한 번은 밤늦게까지 긴 훈련을 마친 후 조타는 안필드 벤치에 앉아 텅 빈 관중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디오고 조타가 항상 열망해온 업적은 그의 야망과 불굴의 정신을 증명합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같은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포르투갈 축구의 아이콘이 되는 것입니다. 조타는 항상 국가대표팀에서 뛰고 주요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에서 그의 가장 큰 업적은 2019년과 2025년 UEFA 네이션스 리그에서 2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2025년 스페인과의 네이션스 리그 결승전은 승부차기 끝에 포르투갈이 5대0로 승리하며 그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단 15분밖에 뛰지 못했지만 조타는 끊임없는 투지를 보여주며 역사적인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리버풀에서 조타는 항상 팀의 필수적인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24년 25 시즌에는 26경기에 출전하여 6골4 도움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25년 4월 에버튼과의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조타가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안필드를 뜨겁게 달궜던 것은 그의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안필드에서 프리미어 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것이 어린 시절 포르투에서 꿈꿔왔던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조타는 e스포츠계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열정적입니다. 그는 루나 갤럭시, 루나 갈락시를 설립했고 원래는 디오고 조타 e스포츠, 디오고 조타 e스포츠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으며 2021년 FIFA 21 챔피언스 리더보드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조타는 항상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특히 곤도마르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2022년에는 그의 고향에 그의 이름을 딴 축구 아카데미가 설립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소외 계층 아이들이 열정을 키울 수 있도록 무료 코칭 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조타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어려웠던 시절의 추억을 간직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조타는 모범적인 아버지이자 남편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바쁜 선수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아내 루테 카르도소와 세 자녀, 2023년생 아들 디니스와 2024년 11월생 딸 디니스를 위해 시간을 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종종 가족과 함께 핀란드 라플란드 같은 곳으로 휴가를 가거나 태양의 서커스 공연을 관람합니다. 조택의 가장 큰 성공은 트로피가 아니라 경기 후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입니다. 사랑은 디오고 조타의 삶의 중심에 있으며 루테 카르도소와의 사랑 이야기는 아름답지만 비극적인 여정입니다. 두 사람은 2012년 포르투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조타는 열정적인 젊은 축구 선수였고 루테는 환한 미소를 가진 소박한 소녀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도우루 강변을 따라 산책하고 고향의 작은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를 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루테는 파수스드 페헤이라에서 힘겨운 시절부터 리버풀에서 스타덤에 오를 때까지 조타의 곁을 항상 지켜주었습니다. 그녀는 조타의 가장 열렬한 응원가였으며 뭘